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미증시 순환매 속에서 다시 M7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섹터를 움직일 여러 시그널들이 포착됐는데요. 미국의 항모전단이 인도양에 진입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란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 속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방산주 히토류 차원에서 보자면 보시듯이 트럼프 행정부 신국방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히토류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중에서 반도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보시듯이 23일 삼성전자 장중 흐름입니다. 장중에는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면서 한때는 1.4%나 밀렸습니다. 마감은 보시듯이 약보합권이었으나 위아래로 3%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을 보여주는 패턴 같기도 합니다.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많이 오른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장 반도체주를 움직일 재료는 무엇인가 일단 여럿 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주말 사이 미증시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 속에서 인텔이 무려 17% 급락,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빠집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엔비디아 H200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1.5%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비교적인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요, 오늘장 초반 삼성전자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고성능 HBM4와 관련해서 내달 엔비디아 공급에 나섭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최종 품질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샘플이 아니라 양산 제품 주문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고요. 업계에서 관전 포인트로 좀 주시하고 있었던 게 바로 누가 이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하느냐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될 거란 바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레거시 호황 속에서 AI향 반도체에 있어서도 삼성의 메모리 기술력이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이후 나온 후속 보도들에 따르면요. 3월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공개될 차세대 엔비디아 AI 가속기 루빈의 성능 시연에서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대량 양산은 약 6월 시작이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반도체 관점에서의 빅 이벤트 데이는 바로 29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콜 시간은요, SK하이닉스가 1시간 더 이릅니다. SK하이닉스가 오전 9시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전 10시에 각각 컨퍼런스 콜을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실적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 통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벤트 관점에서의 이 일정 역시 이번 주에는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요, 현지 시각으로 23일 새로운 국방 전략 NDS를 공개했습니다.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 억제 집중을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해구산 제공 등 확장 억제 지원은 유지하되 재래식 방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여타 동맹국에도 분담 확대,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담겼는데요. 결국 자주국방의 중요성, 즉 방산주 상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 관점에서 방산주는 코스피 종목이 더 많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관 수급 체크해 봐야겠죠. 코스닥 무려 기관이요. 9,874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역대 코스닥 기관 순매수세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날이었고요. 코스피 5천 달성 이후 코스닥 시장으로의 정책 방향성이 향할 거란 관측 속에서 기관 순매수세가 대규모로 지난주에는 유입이 된 겁니다. 코스닥으로의 순환매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강했던 건 바로 바이오와 2차 전지겠죠.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의 한 달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 주요 코스닥 바이오주가 속해 있는 지수고요. 알테오젠 이슈 속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가 되면서 보시듯이 크게 밀렸다가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 회복 시그널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2차 전지주도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YG 2차 전지 테마 지수 체크해 보면 물론 이 지수에는요. 코스피 2차 전지주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 정확히 코스닥 2차
전지만을 대변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1월 초에 공급 계약 취소의 여파를 딛고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은요, 이 뉴스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이 내년부터 국산 배터리 소재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LFP 배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소재 업체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에도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LFP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의 99%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공급망 중 보시듯이 덕산 일렉테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장사고요. 이 중 WCP는 코스닥 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리튬 가격 고공행진 속에서 미국에서 리튬 아메리카스, 시그마 리튬 등의 종목이 강했던 만큼 2차 전지 개장 이후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장 함께 주시해보고요. 주초인 만큼 큰 틀에서의 시장 이야기로 앵커 브리핑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주요 추이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보시듯이 1000단위를 터치한 이후 코스피는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작년 7월 3000선을 달성한 이후에는 약 3개월간의 코스피는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4000선을 달성한 이후에는 2개월간의 숨고르기 구간이 있었고요. 아직 안착은 아니나 코스피는 5000선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찍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기에 코스닥으로의 작은 분산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은요, 6시에 마감한 토요일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0.46% 상승 마감했기에 출발은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호재 속에 삼성전자 강세가 코스피 5천 안착의 주요한 역할을 해줄지가 바로 오늘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이 3%가량 하락하면서 87,000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100%의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또 미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인데요. 잠시 후 8시 움직이기 시작할 나스닥 야간 선물 추이도 장중에는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5,000선 안착 이후에 대한 고민 그리고 1000스닥 그 너머를 향한 여정 속 부각이 될 코스닥 업종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이어서 뉴스와 함께 전략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순환매에 대한 질문들도 오늘장 계속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영훈 이사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주말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여러 뉴스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한 발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머리가 짧아져서 누군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 알차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미증시에서 들려왔던 소식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 인수,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히토류 관련 기업의 지분을 좀 확보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고 또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그린란드와 관련된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는 확실히 이 히토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맘대로 미국의 어떤 힘을 과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핵심 광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무역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히토리만 끄집어내면 바로 타코가 발동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심 광물에 대한 필요성, 물론 개인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탈중국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핵심 광물, 히토류를 위시해 가지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재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히토류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아연도 또 사실 지분 투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나온 국방 전략을 보니까 역시나 본토 방위를 제우선으로 언급을 하면서 확실히 미국의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점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장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이 레이트 체크라는 건데 좀 쉽게 풀어보자면 금융당국이 이제 주요 은행들한테 엔화가 한 얼마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니 혹은 현 수준의 엔화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이 딱 느끼기에는 혹시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엔화 가치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원화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도 뚝 떨어졌거든요. 드디어 원달러 환율 추세에 있어서는 반전 신호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고점은 확인된 것 같다. 그리고 상단 제한될 것 같고 상단이 1,500원을 못 넘을 것 같은 1,390원대 정도 볼 수 있고 하단은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해가지고 1,2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1,350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근간으로 봤었던 거는 미 정부가 원하는 건 약달러입니다. 미국이 지금 뭐 제조 강국을 원한다 하더라도 달러가 강해버리면 수출이 안 돼요 또.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약달러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하고 우리 부총리 만났을 때도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침에 나오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마루라고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통칭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엔화하고 원화 등 이제 아시안 국가들 통화 관리를 갖다가 서로 이제 묵시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간에 이제 좀 달러를 약세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약세의 원년이었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못했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약세였었고요. 올해 이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17년 그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역전 현상인데 과거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니즈라든지 미 정부의 어떤 니즈하고 맞물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는 정점은 좀 확인된 것 같고요. 그 약세 구간에 통해 가지고 이머징 마켓 또는 기타 자산으로 자금 유출 통해 가지고 이게 순환이 되는 어떤 그림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일정을 보면 대형주 실적 발표가 대거로 몰려 있습니다. 주간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시장의 운명을 결정질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함께 한미, 양국 빅테크들의 성적표가 쏟아지는데요. 한 주의 시작 전 주간 증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LG이노텍과 삼성 에피스홀딩스 등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이어지고요. 미국에선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1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장은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건이고요. 글로벌 빅테크들도 출총도합니다. 수요일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또 목요일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날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나란히 성적표를 내놓는데요. 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두 기업의 전망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 32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선 깜짝 20조 원 달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무려 54%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연간 매출 30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변동과 관세 손실로 수익성에 다소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함께 이번 주 이벤트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이번 주에 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간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SO일,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목요일이 지금 빅데이가 될 것으로 보여요. 보시듯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4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또 지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워낙에 이제 1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5천선을 찍을지는 몰랐어요. 뭐 누가 예측했겠어요, 이거를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 나오면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시장 우려도 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분명히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올해 연중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업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양사 합 영업이익이 26년 예상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조 전후였는데 지금 최고 기준으로 했을 때 285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증설에 대한 노이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레거시 디램 쪽 관련된 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새로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만의 업체를 갖다가 공장을 인수하는 식으로 캐파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레거시 쪽이 좀 더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업황 뭐 항상 이 레거시 디램 사이클 자체는 막 급하게 올랐다 빠졌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개런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HBM4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명히 언급이 질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온다든지 또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정상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R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참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현대차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그 큰 주식이 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급하게 한번 올라왔는데 머니플러스에서 강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돌아다니면서 계속 현대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미래 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의 뉴 디바이스면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반면에 실적은 그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회사가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연간으로는 실적이 돌아설 겁니다. 올해 신차가 7종이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세론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눌림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관련 내용을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어제 밤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고성능 HBM4를 내달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업계에서 가장 주시를 했던 부분이 이 HBM4 누가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인데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뉴스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AI향 메모리의 기술력, 이제는 경쟁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많이 올라온 거 사실이죠. 그리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부분이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은 나와 봐야 합니다. 젠슨왕조차도 뭐 자기가 사인까지 하고 승인했다고 해놓고 기억나네요. 나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최근에 동향이라든지 저도 이제 여기저기 뭐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인들 통해 가지고 체크해 보면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HBM4 시장 진입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여전히 HBM 쪽에 있어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건 하이닉스가 더 낫다. 아직은. 그리고 지금 시장 진입을 한다 했을 때 갑자기 지금 하이닉스가 HBM3에서 70%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한테 50%를 떼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초기에 진입할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걸 인정받으면서 주가적인 퍼포먼스에서도 긍정적일 가능성은 높은데 너무 또 과하게 삼성의 독주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섣불러 보입니다. 조금 더 맥락을 자세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삼성전자 정말 이 엔비디아 향 HBM4 납품에 성공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아직 5천선에 안착은 못했지만 5천선을 찍었다 보니 이제는 코스닥을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천스탁 그 너머를 주도할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거래일 좀 주가를 업종별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니까 보이시듯이 바이오주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10% 넘게 올랐고, 삼천당 제약의 HLB, 그리고 지금 시총 1위죠. 알테오젠 역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간 좀 모멘텀성으로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차익실현성 매물이 나와요. 휴림로봇이 한 28% 빠졌고, 현대, 무벡스, SB비테크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로봇주가 급락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예기치 않았었던 알테오젠 노이즈, 그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 시장 기대치가 5%였는데 2%로 밝혀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과하게 급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그 반작용으로 주가가 급락해서 하면서 전체 바이오 섹터를 다 이제 주가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더 불을 뿜어가지고 강하게 올라갔었고, 사실은 보면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진짜 저렇게 가는 게 맞아 싶을 정도의 회사들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나왔었죠. 뭐 코스닥이 3천을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바이오가 급하게 돌아선 건 첫 번째는 우선 낙폭과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1월 달은 워낙에 어닝이 이번에 굉장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에 집중해야 되지만, 어닝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가 어닝이 사실은 피크예요. 주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어닝은 거의 다 발표나고 다음 주까지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도 거의 끝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면 어닝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순환이 돌 타이밍이었었고, 그 전에 휴머노이드는 이미 현대차 그룹의 어떤 힘을 타가지고 같이 움직였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이면서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바이오 섹터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또 ETF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고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ETF 쪽을 담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매매 패턴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가 초강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로봇주랑 바이오주의 흐름이 엇갈린 이유를 자세하게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정말 정부 정책 모멘텀 속에서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라면, 사실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축들이 있어요. 언급해 주셨던 바이오가 있고 또 2차 전지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주요 축인데, 바이오랑 2차 전지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코스닥, 천스닥 그 너머를 주도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의 축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엔 이번에는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AI로 이제 자꾸 확산을 시키게 되면은 저는 휴머노이드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 우리 산업의 어떤 미래 확장 가능성을 논다고 하면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바이오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안에 결국은 휴머노이드를 움직이는 거는 배터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하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전 지금 휴머노이드 업체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워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2차 전지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휴머노이드하고 연관을 지금 져가지고 매출은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하지만 거기에서 구체성을 띠고 접근이 가능한 회사들,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은 이게 플랫폼이라고 다 주장을 하고 있고 나도 빅팜하고 협업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구체성을 가진 회사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빠질 때 그 차별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종목 선별에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엮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코스닥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피도 어느 정도의 그 드림 숫자라고 하죠. 5천을 찍었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1000단위로 한 번씩 찍을 때마다 한 2, 3개월의 횡보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5천선을 찍었으니 만약에 이번 주에 코스피 5천 안착에 성공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 구간이 지속이 되는 걸까요? 지수 조정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세장에서는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빠지는 경우보다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깰 만한 요인이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크게 빠지는 쪽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사실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분기 지나고 준비해야 되느냐 분명히 기간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하고요. 그 기간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수는 횡보하지만 그 안에 종목들 등락은 분명히 생각보다 센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움츠릴 때보다는 좀 시장을 조금 더 확장을 기대하는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이더라고요. 확실히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이제 변화가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요번까지 하면은 퀀텀 점프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3번 일어났었습니다. 80년대 중반 3저 현상 때문에 올라갔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요. 뭐 무역, 건설 뭐 이런 쪽, 은행 뭐 이런 쪽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 이제 2004년부터 7년 요때는 차화정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거.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란 나라에 우리 물건을 이제 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가 변화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주요 빅테크의 밸류체인으로 안착이 되는 그림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AI가 부각이 되면서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 역시 긍정적인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제는. 네. 네, 언급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이번 장세 속에서의 전략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